네, 반갑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상승세는 차분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갭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 국면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진 못하지만 일단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 수급은 순매수 우위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죠.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나란히 만들어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8만원까지 100원 남겨놓은 시점이잖아요. 장중에는 돌파가 됐었지만 마감은 79,900원. 이제 1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종가 기준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반도체가 막 올라가면 시장이 폭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약간의 조정 국면을 통한 시장 조절이 나타났을 거라 판단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내려왔죠. 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인데요. 자, 아침 시점에는 일단은 빵 하고 치고 올라갔다가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쑥 쏟아져 내렸죠. 여기가 2차전지가 내려간 부분인데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조금 올라서 끝나준다거나 그렇게 좀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살펴보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박스권 그 갭 상승한 이후에 나타나는 박스권 형태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일 정도 주가가 또 떨어지면서 이 박스 하단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라인대가 2730포인트까지 또 살짝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일단 이격을 벌리지 않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부분과 다음 달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에서는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고, 또 올라가는 거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 이제 깎아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지수는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발목 잡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만 잘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보합 수준은 비슷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침 시점에서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죠. 바이오 쪽도 조금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도 2차전지 쪽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올라붙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후반부에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의 영향을 많이 받죠. 코스피 쪽의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코스닥 쪽은 조금 가라앉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코스닥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인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6천억 넘게 매수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금융투자가 무려 7천억을 매수했다는 얘기죠.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이 4,800억밖에 매수를 안 한 상태가 됐지만 합치고 나니까 개인들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여줬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 총계를 봐서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은 이쪽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를 어느 정도 확장해 줬고요. 이 이후에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감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괜찮은 편이에요.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79,900원에 마무리됐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죠. 79,000원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79,900원 나온 적이 없었죠. 그 다음에 장중 신고가로도 8만원대 기록이 돼서 오늘은 신고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종가 기준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신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9,500원, 이제 18만원을 네,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만원을 일단은 터치하거나 돌파되는 시점부터는 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지금은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 벅차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전지 쪽 같은 부분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DI, LG화학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바이오 쪽도 좀 그래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은 상태였고요.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옆으로 눕는 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반등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연결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외에는 뭐 은행주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근데 뭐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합 수준 잘 유지했고요.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 네,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처럼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아직은 배당락이 아니지만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모습이 좀 이제 점점 다가오죠. 그래서 배당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벤하고 에코프로는 보합 수준 마무리됐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대신에 셀트리온 제약이나 HPSP 또는 엔캠 이런 종목들은 좀 떨어졌고요. 신성델타테크, HLB, 생명과학 하락세가 좀 일어났습니다. 삼천장 제약은 오늘까지 상승세 보여줬고요. 상한가 들어가지 못해서 약간은 벅찰 것 같긴 한데 내일 물량이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HLB 역시도 변동성은 크게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깨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되지만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유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자, 뒤로 넘어가도 비슷합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뭐 그냥 뭐 솔브레인이나 약간씩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냥 보합수는 잘 유지가 됐고요. ISC는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들 있었고,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SM이 오늘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좀 있었고, 네, ENM도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엔터주 쪽으로 조금 분위기 좋아지나요? 네, JYP는 어떻게 됐을까요? JYP 엔터도 오늘 3%대 상승, 엔터주도 조금씩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엔터주들은 근데 다시 시총 상위로 올라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너무 기대감을 많이 걷지 마시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전히 네, 이 소부장 쪽이거나 그쪽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좀 난입을 한 모습이 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또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쪽 보시면 되고 로봇 관련주도 오늘 조금 반등이 좀 있었어요. 엔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승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오늘 등락 현황 먼저 살펴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705개 종목 상승이고요. 840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래소로 넘어가시면 456개 종목 상승, 405개 하락. 비등비등하지만 여기는 상승 종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유리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계좌 상황도 오히려 코스피 쪽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면 수익을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승률 살펴보게 되시면 오늘 엔젤로보틱스가 네, 65,000원까지 네, 77,000원까지 갔었네요. 거의 상한가, 거의 뭐, 마지막까지 올라갔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었네요. 엄청나게 올랐구나. 네, 거의 300% 가까이 올랐었는데, 다시 쭉 빠져가지고요. 225% 정도. 요 정도면은, 뭐, 하루 정도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물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매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센지랩, K사인, 프리엠스까지 상승세,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모니터랩, 일진 디스플도 오늘 많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CCS 갑자기 또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자,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상승세 계속 이어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삼양사가 오늘 13%대 상승으로 잘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뉴프렉스가 오늘 9% 상승하면서 31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분위기가 좀 있었고 코세스가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번에 급등하고 나서 옆으로 누웠는데 또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이것도 뭐, 네, 소부장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네, 한울소재과학이 2.3%. 그러니까 오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2.3% 정도면은 오늘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겠죠?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아이톡시가 하한가 들어가 버렸네. 이거 뭐 악재가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하한가 들어갈 만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미대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악재가 세게 나왔나 보죠. 네, 그래서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요. 어차피 손대지 않을 종목이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네, 이런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있고요. J2K 바이오, 이것도 오늘 어제 신규였군요. 근데 오늘 좀 떨어진 모습. HNB 디자인, 20% 이상 하락한 종목이 3개나 되네요. 레이, 경동 인베스트, 이 엔터 파트너즈까지 해서 6개 종목이 오늘 9%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요. 신풍제약도 오늘 낙폭 좀 크게 보여줬죠.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국제약품 이런 것도 이제 물량 한 차례 올라갔으니까 한번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내려볼까요? 네. 2.17. 이러면은 차이가 없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죠? 일단 계좌 내용으로 봐서는 저의 경우로 본다면 한 1에서 1.5%? 네,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라갔으면 한 2%까지 갔을 것 같긴 한데 한 1에서 1.5% 정도는 오늘 최소한 잡아줬을 것 같아 생각은 되고요.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뭐 하락한 포인트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좌 상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1% 전후에 플러스 국면이 나오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뭐 일단 오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없는 거겠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그냥 보합이면은 특별한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네, 나빠지거나 좋아진 거 없다. 그래도 괜찮은 거고요. 뭐 한 1.5% 정도 뭐 제가 보기엔 한 1.5%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올라왔으면 그냥 네, 일반적으로 잘 타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 2천억 샀습니다. 하이닉스, 레버리지, 알테오젠, 카카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까지가 중요한 거죠. 매도는 엔젤로보틱스 당연히 팔아야겠죠. 그다음에 고버스, 한국전력, HPSP까지 매도가 지금 진행됐고요. 금융투자가 많이 샀겠죠. 2,400억 하이닉스, 삼성전자 2,480억을 샀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투신권에서 아마 매도가 나왔을 것 같죠. 삼성전자 아니네요. 어디죠? 연기금인가요? 이놈들이 나쁜 놈이네. 그 다음에 사모펀드나 이런 쪽인가요? 네. 그래요. 네. 투신에서 매도가 없고 오히려 매수가 좀 있었네요. 자, 기관적 움직임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자, 외국인들은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오늘도 4,750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이닉스 1,200억. 엄청나게 매수했죠. 매도는 지금 2차전지 쪽으로 다 집중돼 버렸습니다. LG화학, SDI,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LG전자 조금 있고요. 네이버, HLB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3파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쪽 매도를 좀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을 던지고 반도체 쪽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쪽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수급이 다시 넘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삼천당 제약, LG 넥스원 등등등으로 해서 오늘 매수가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괜찮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도 나쁘지 않았고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되겠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매매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주면 매수를 더 해줄 수 있겠는데, 조정이 지금 야트막하니, 지금 보면 올라갔다가 지지라인 때까지 밀리지 않고요. 중간 어중간한 데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돌리려나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방향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대응하기 좋습니다. 올라가면 그때 따라가도 괜찮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 나올 때 진행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도 조금 돌리려는 움직임이 좀 있긴 있네요. 지금 현재 눌림목 비슷한 형태라서 뭐 이번에 좀 오늘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석유화학 쪽에서 좀 돌리는 모습이 좀 있으려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고요. 시장 자체는 일단 현재로서는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구간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700대 이상부터는 상승장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져가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 보셔도 되니까 느긋하게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